네, 개장 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구간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부터 실물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내리막길이 이어졌죠.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 분위기는 좋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1%대 강세 출발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보장단에서도 상승세 함께 누리면서 이 반도체주 흐름이 오늘 좋은데요. 코스닥도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장 힘차게 문 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오전장과 다가올 오후장까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금투세 폐지라는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주말 중에서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권에 대해서도 신용장고 수준도 굉장히 23년도 11월 수준입니다. 굉장히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발 매수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불안 요소들은 함께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OECD 같은 경우에서도 25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잠재 GDP 성장률에 대해서 20년도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지금 잠재 하향치가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기보다는 좀 불안정한 시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뒀었던 미 증시 내에서 반도체들도 반등 시도가 함께 나왔었던 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긍정적으로 반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월가 내지는 미국에서는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시피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많은 매수 포지션이 쌓여 있는 만큼 대한민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사적인 수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반등 시도가 기대되는 한 주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신용장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신용장고가 과거에는 급격한 수준으로 줄어들면 반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의 예수금 내지는 증시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여타 시장으로의 이탈 때문에라도 추가적인 금액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 아직은 대형주 투자보다는 중소형주 투자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아직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은 포지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엔비디아로 인해서 반등 시도를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국계들의 이제 매도세를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지표 같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11월 말일날 반등 시도 이후에 아직도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가 그러면 최근에 반등이 나와도 다시 꺾인다. 그러니까 정강후약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높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현재 음봉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레거시 사업, 전방위 사업군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뜨면은 팔고 뜨면은 팔고 4848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정강후약으로 전략 잡으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소형주 집중해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전강후약 장세 오늘도 이어질 거란 의견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오르고 있는 또 오를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3% 넘게 오르고 있고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강해 보이는데 2차 전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앞서서 말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쪽이에요. 네. 2차 전지들이 이번에 오늘 중에 그러면 주말 중에 더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2차 전지들 특히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군이 에코그룹주들 내지는 뭐 LG엔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건데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 시총 상위로 인해서 올라왔다. 기대감 그 정도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2차 전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라고요? 중국에 관세 때리잖아요. 중국이 무기로 집어드는 게 뭡니까? 광물이에요. 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변동성을 우리가 챙겨볼 수밖에 없겠죠. 리튬 가격 최근에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튬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리튬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리튬 가격을 쫓아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원자재들 특히나 유가보다는 이제 천연가스 형태 내에서 지금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히토류뿐만 아니라 텅스텐까지도 추가적인 규제 대상에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도 아직도 중국의 수출 규제 내지는 수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반등과 함께 반등 시도를 한번 노려보실 필요는 있겠다. 원자재들 상승이 2차 전지에는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좀 긍정적이게 바라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셀업체죠. 셀업체가 차라리 낫습니다.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앞서가지고 유럽 증시에 있는 배터리 업체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트럼프 내지는 테슬라 쪽의 수혜를 크게 받는 종목도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노리실 거면 2차전지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반등한 이후에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등 시도 3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가장 강한 저항대까지 반등이 올라온 모습을 보시는데 이후에 돌파 시도가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지지를 해주면서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모멘텀 내지는 시장이 호전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저는 셀업체를 한번 주목해 보시자. LG에너지솔루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아직은 매수 시기는 아니다. 리튬 가격에 따른 반등과 함께 노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는 전선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20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할 계획이지만 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나오면서 전선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선주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전선주의 상승 여력은 이런 정부 정책적인 모습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앞서서 이야기했었듯이 원자재에서도 같이 붙어서 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걸까요? 구리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야기가 많아요. 최근에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세 정책 때문에라도 더 많은 부양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리에 대한 평가 자체는 좀 반으로 갈리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원자재의 상승 가능성을 월가에서도 바라보고 있다시피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타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든 현 정부죠. 바이든 현 정부에서도 지난 시간까지 앞서서 계속해서 밀어왔었던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조용히 물러나기 마련입니다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지원금을 주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노후 송전선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정책이고 전선과 내지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연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속적인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성장 사업입니다. AI 산업 트렌드가 결과론적으로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이기 때문에 전선 내지는 해저 케이블 섹터는 지속적인 우상향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분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런 구리 가격의 조정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 재밌는 점은 엔비디아의 상승분과 마찬가지로 커플링하면서 올라갔었던 모습이 있는데 7월분 이후에는 디커플링이 나는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엔비디아가 아직은 그래도 고가에서 일부 6에서 8%가량의 단기 조정분이 나온 상황인데 이 조정 구간에서 과연 구리가 다시 반등을 올라와주면서 반도체와 방향성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엔비디아가 맞출 것인가 이것도 관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선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팔로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차트가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LS 마린 솔루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북미 진출과 관련된 뉴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또 미국입니다.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LS 마린 솔루션 보시면은 최근에 30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모습. 최근에 지금 오늘 정강후약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음봉을 전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거예요. 다만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현재 5일선을 지지해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선주는 AI 섹터가 끝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가격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주와 해저 케이블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드론주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드론 전쟁이 미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드론의 활약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머스크가 미는 드론주 모멘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언제까지라고 하면은 일단 1월 달에 내각이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일에 미장에서 UMAC가 몇 퍼센트 올라간지 혹시 보셨습니까? UMAC라고 해가지고 네. 트럼프 장남이 입사한 영입이 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8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점하는 좀 밈과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 때문일지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드론주들이 훈풍을 다시 한번 불어넣고 있습니다. 뭐 제이시언 시스템 아니면은 휴니드 여러 코콤, 벳셀과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종목도 이 드론주 중에서 찐수혜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내지는 이 종목이 지금 1등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18%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내지는 뭐 이스라엘 쪽에서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거의 첨단 전쟁입니다. 드론 가지고 전차도 파괴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풍산 아니면 스페코 휴니드 여러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다만 지금 그 방산 섹터 내로 흘러가기보다는 드론이라는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조금 가볍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와 연관성이 높은 섹터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PC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드론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제이시언이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최근에 이 드론 섹터로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쉬어갈 때 아직 한 번 더 노려봐야 된다. 미국장에서 UMAC와 같은 종목들이 쉬어가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가는 한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추세와 분위기를 쫓아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준비해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일론 머스크 장남이 이 영입을 당한 게 FPV라는 드론 섹터를 인수하려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쪽에 수혜받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확인해봤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섹터 살펴봤다면 이제는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드론주 안에서 주의 깊게 보면 좋을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매니저님? 오늘 이 기업 앞에서 일론 머스크 또 얘기했고 트럼프 장남도 들어간 그 회사에서 이걸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보셔야 되고요. 저는 현재가 11,48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대감이 저도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우주, 방산 그리고 드론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FPV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FPV가 이 영상 처리 쪽입니다. 영상 처리 드론 쪽인데 자 그러면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론 머스크 시대에서도 어떤 강점을 보일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아스트로엑스라는 기업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FPV 드론 1위인 세계 1위입니다. 1위인 아스트로엑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아스트로엑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1위라는 점은 정말 독보적이라는 이야기니까요. 인수권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우주항공 섹터까지 방산주들이 최근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우주항공 섹터는 지속적으로 스페이스 X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과 드론
그리고 방산까지 팔방미인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3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윗구간 11,500원 위로 안착해서 오늘 마감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고요. 앞선 구간에서 보시면은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오늘 중에 지금 보시면 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선 시장에서 급등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11월 달 대비해서는 아직도 그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 더 거래대금을 붙이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 설정해 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 돌파가 나오는 13,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크 트레이드의 드론주 시세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데요. 항공과 우주, 방산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전이 그렇다면 간략하게 리뷰 기업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일 단조가 지난 금요일에 11%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쉬어가고 있어요. 수익률 무려 13.1%를 기록했는데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4848 전략이라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눌렸으니까 또 사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이 드론 섹터로 영향도가 높고 그리고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시피 방산주들은 단기적으로 머스크 트레이딩 때문에 눌렸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겁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찍히고요. 전쟁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방산주에 대한 수혜는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닙니다. 방산주들 특히나 냉전 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오늘 장에서 5일 이평선 지지해주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 단조 추가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개장 직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